어려운 거는 틀리는 건 괜찮아. 네가 좀 실력 올라가면 돼. 다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학습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꼭 추리 소설과 추리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추리 소설을 굉장히 자주 읽는 편인데요. 어떤 사건에 대한 추리를 막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아이가 뭔가 탐정이 된 기분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면은요, 이 추리력도 올라가면서 수학적 사고력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추리 영화나 추리 소설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실제로 네. 접할 수 있는 기사나 혹은 뉴스의 일들을 너무 잔인하지만 않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렇죠. 범인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잡았을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추리력을 건드려보는 것도 사고력 증진에 좋을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딴 네. 딴딴 기억나세요? 나요. 예전에 우리 경찰청 아유 이름도 발음이 오리지널로 한번 해주세요. 경찰청 사람들. 아 맞습니다. 요건데 요거 나 OST로 긴장된다. 네. OST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이 주제가 범죄와 수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거기 나오시는 분처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걸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이 느낌으로 하시는 거 네네. 기억나실 텐데 제가 그 수다학 초창기에 약간 네. 그 명탐정 셜록 홈즈 스타일로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접었는데 오늘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요. 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 탐정의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일단은 그 날카로운 눈, 집요한 성격, 그다음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프리하네요. 프리하죠. 그래서 많이 준비해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범죄와 수학 어떤 이야기일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출동해!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여러분,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다학이 출동했습니다. 자, 깜짝 놀라셨죠? 제가 형사 콜롬보 흉내를 잠깐 내봤는데 왜 흉내를 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는 이 최첨단 치안 시스템을 활용해서 톰 크루즈가 미래의 살인사건의 범인이 될 거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영화적 상상으로만 되는 게 아닌 현실에서도 범죄 예측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처럼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조지 몰러라는 수학 교수입니다. 어느 날 조지 몰러 교수는 인류학 교수인 브렌팅엄과 함께 범죄 패턴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하던 중 범죄 패턴이 한 지점에서 발생을 하면 곧 주변 지역에도 잇따라 여진이 발생하는 이 지진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혀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침 지질학자들이 여진을 예측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거죠. 야, 수고를 많이 덜었네요. 이 수학 공식과 함께 범죄 유형, 발생 위치, 날짜와 시간 등 LA에서 일어난 약 1,300만 건의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예측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 실제로 LA 경찰이 이 프로그램을 약 4개월간 시행한 결과 효율적인 경찰 배치를 할 수 있어서 비용이 감소했고 전년도에 비해 절도 범죄가 약 13%, 강도 범죄는 약 22%가 줄어드는 등 범죄 예방 효과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데이터와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학이 합쳐져서 범죄 발생 예측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수학자가 범죄 예측까지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널리 세상에 수학의 이로움을 전파하는 이 수다학의 일원으로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안전도 이 수학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욱 든든하시죠?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셜록 홈즈보다는 콜럼보랑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감사해요. 가제트 같기도 한데 아, 섞여 있어요. 안성기 씨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는요. 이렇게 범죄와 수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할 때 범죄, 그러니까 범인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역시 허를 찔러서 그렇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수학이 이렇게 사용되는지는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한 사례를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 학교 왕따 문제 이런 것이 정말 범죄 수준으로 그래요. 좀 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소외된 아이를 찾아내서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점과 선의 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그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원이 큰 학생은 지목을 많이 받은 학생이고요. 반면에 아무와도 연결되어 있진 않은 원은 소외된 학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계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 조사해야 되는데 아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호감도 있죠. 정서적인 호감. 네. 이 아이와 친해지고 싶다. 이런 호감도와 사회적 평판이라고 해서 뭔가 이 아이가 회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회장으로 뽑고 싶다. 혹은 과제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인지도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어떤 관심을 받은 아이는 소외될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그렇겠죠. 것을 네. 가정을 한 거죠. 이 조사 결과를 행렬표로 정리를 해서 점수를 또 매기게 되는데요. 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좀 가중치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지목한 사람보다는 네 아이가 지목한 아이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 소외된 아이를 찾게 되었고 네. 또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에 참 의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삶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방 이런 문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와, 수학이 생명도 살린다는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맞아요.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수학에 기부하세요. 080 수학. 광고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정말 이 뉴스에서요, 흉악한 범죄에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아이들도 단속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특히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냥 수배 중이라면 더욱더 겁이 나죠. 문단속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자꾸 뒤도 돌아보게 되고 막 이런데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위한 단서를 찾을 때도 수학이 적용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학이 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사실 진짜요? 형사분들께서 요새 이제 어떤 사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CCTV잖아요. 네. 예, CCTV를 확보해서 얼굴이 딱 잘 나와 있으면 범인을 특정해서 딱 검거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범인이 무슨 뭐 CCTV 앞에서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딨어요. 그거 그냥 네. 휙 지나가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CCTV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건 고화질이기도 하고 뭐 조금 성능이 나쁜 것도 있으니까 뭐 집에서 보는 TV처럼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이상 특정 지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아주 적은 정보를 가지고도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개발이 되는데 이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신체 정보를 밝혀내는 데는 아주 장시간의 시간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으로도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 신체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거든요. 와 그래요? 기술이 뭐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네요. 네. 사실 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분석가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거 뭐 참 우리 TV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어보잖아요. 뭔가 뭐 네. 디지털화 돼 있고 막 먼저 번쩍번쩍하고 막 뭐가 뭐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생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CCTV에 나온 그 공간을 3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재현된 공간에 그 용의자가 뭐 발을 내딛는 지점과 그리고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정도 등을 입력해서 이후에 이제 가상으로 만든 어떤 인체 골격을 배치해가지고 용의자와 비슷한 자세로 이렇게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로를 걷게 해서 어떤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잠깐의 정보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어떤 보폭이라든지 어떤 그 범인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근데 요 범인들이 그냥 얼굴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글라스로 낀다던가 마스크 하고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가발도 쓰고
심지어 막 성형수술까지 하고 그리고선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CCTV에 특정한 부분이 조금만 잡혀도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하반신 정도가 잡혔는데 그 하반신에 어떤 걷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릎이 일반인 보통 평균보다 한 4cm 정도 좀 더 높게 있었다는 어떤 신체적 특징을 찾아낸 거예요. 그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범죄를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뭐 보행하는 방법도 다 각자 그 무슨 이렇게 지문처럼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프로그램 배경에는 사실 수학적으로 여러 행렬들이 많이 쓰입니다. 네. 프로그램 안에는 그래서 수학 법칙들 어떤 디지털 분석들 배경이 되어서 범인들을 특정 지우는데 꼭 이런 생체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번호판이라든지 어떤 문서 감정 등에도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분들, 이 디지털 분석가 분들의 모토는 이런 거랍니다. 모든 범죄는 수학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멋있네요. 아니 그 나쁜 짓 하신 분들은 진짜 발 뻗고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더 긴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범죄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수학은 곧 수갑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네요. 완전 긴장할 것 같아요. 다 잡아갑니다. 명언이신데요. 네. 실제 이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에 휙 하고 한번 네.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게 딱 찍힌 그것만 가지고 이 실종 사건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 화면 속에서는 분명히 그 운전자 혼자 타고 있었는데 네. 이 차체 중심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국과수는 이 찍힌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으로 차가 비어 있을 때, 네. 또 뒷자리에 무언가 실렸을 때, 그다음에 트렁크에 무언가를 실었을 때 이걸 이제 비교 분석해서 한 100여 차례 실험을 하고 정밀 분석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125kg 이상의 적재물이 실렸을 때 떨어지는 차체 중심의 그 떨어지는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속에는 실종됐던 그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몸무게가 128kg이었다고 해요. 오, 소름. 와, 놀래가지고 눈이 다 커지고 보이죠? 무거워졌어 지금. 그러니까 수학적 그 분석 결과로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학이 한 거죠. 네. 뭐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리 자금을 이 사과 상자에 현금으로 담아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 또 이럴 때 적발됐을 경우에 이 CCTV를 활용해서 차체에 내려앉은 정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행을 부인했을 때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딱 덜미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 막 써 있고서 딱 보여주면 제가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꼼짝만데요. 근데 예를 들어 CCTV 찍힌 것도 없고 어떠한 단서나 증거도 없어요. 그냥 뭐 받은 건 전화 한 통? 이런 경우에도 혹시 수학을 적용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는데 네. 예,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 GPS를 네, 맞아요.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 어떤 전화에 GPS가 달려 있다면 그걸 추적하면 되는데 GPS가 없는 전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기지국을 통해서 그 휴대전화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찾냐면 이 기지국은 휴대전화하고 신호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서. 그래서 이 각도나 어떤 위치에 의해서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네. 전화하고 그 기지국하고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단번에 그 전화의 위치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지국이 여기 있어서 한 10km 근방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1km 근방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반경이잖아요. 그 반지름, 이 원이 하나 있으면 이 안에 있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있는지는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따라서 또 기지국 하나를 통해서 그 전화하고 위치를 또 거리를 찾아봐서 뭐 500m 안에 있었다 그러면 또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집합이 잡히는 부분에 있다는 건 또 알지만 또 영역이 넓다면 역시 또 특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기지국 C라는 기지국 뭐 A, B, C라고 있다면 세 번째 기지국으로 해서 또 거리가 뭐 어느 정도 있다 해서 원을 또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원이 만나는 부분에 그 그래요. 범인이 전 전화가 거기에 있다 혹은 그 전화가 거기서 울렸다라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 알아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범인을 네. 찾는데 중요한 단서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 어떤 단서를 찾아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도 사용되고 범죄도 또 예방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범죄자분들 네, 수학이 존재하는 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네네. 네, 이 얘기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 네. 맞아요. 진짜 모든 범죄는 수학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한 야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말고도 범죄 또 추리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추리 소설 아니면 뭐 추리 영화 한 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